원의 방정식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원의 방정식 그랬어요. 자, 원이라는 건요. 평면에서 한 정점, 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자, 평면에서 한 점이 있고요. 점이 있고 점에서 일정한 거리, 거리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이 여기도 있고 거리가 같은 점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들을 다 하면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정한 점, 한 정점, 이거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그래서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랬는데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자취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자, 일정한 점이 만약에 A, B라고 하고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해볼게요. 자취를 구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 점을 x, y라고 하고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면 돼요. 근데 거리가 r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r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은 여기 a, b가 0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혹시 나중에 뭐 평행이동을 배우신 분은 이게 중심이 원점인 원이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가고 y가 있던 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가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을 전개한 거예요. 이거를 전개시켜보면 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데 x제곱 y제곱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그냥 a로 쓴 겁니다. 그다음에 y의 개수 마찬가지로 b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요 상수항들 넘겨가지고 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문자 c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식에서는요, 원의 중심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형으로 나오면은 예를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봐서 이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무조건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부분이요, 이 r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와야지만이 원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그냥 점이 돼버립니다. 이 값이 0이다 그러면 a, b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이 되려면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조건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다 바꿔봐서 이걸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1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원이 있는데요. 자, 원은 항상 이 중심 a, b와 반지름 r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은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중심이 a, b인데 반지름이 자, 접할 때는 항상 이 접선과 이었을 때 수선의 발 그어서 이었을 때 이 길이 자,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 B이기 때문에 B하고 R하고 같죠. 부호가 있기 때문에 B의 절대값이 R과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B의 절대값이 R과 같다. 그러면 원의 식이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인데요. 요 R 대신에 절대값 B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B의 제곱은 B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냥 B와 R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와 R이 같다. B와 R이 같아서 R 자리에 B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이쪽이나 뭐 이쪽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A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반지름이 A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이 반지름 자리에 또 A가 들어가면 절대값 A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할 때의 특징은 이렇게 돼서요. 자, A, B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A와 B와 R이 다 같아요. 원래는 게 절대값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A, B, R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게 1, 4분면이나 3, 4분면에서 접할 때는 A, B의 부호가 똑같고요. 요 2, 4분면이나 4, 4분면에서 접할 때는 A, 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식을 두 가지를 써줘야 돼요. 같은 경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요거는 이제 1, 4분면이나 3, 4분면.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 x 플러스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이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2, 4분면이나 4, 4분면에 접할 때의 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축, y축 둘 다 접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두 점이 있어요. 자, 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이때는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합니다.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점을 쓰고, 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중점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그러면 원의 식이 x 빼기 2분의 x1 더하기 x2 제곱 y 빼기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고 이게 r제곱이죠. 일단 요 원이요. 자, 요 점 x1, y1이나 x2, y2를 지나면 되니까 요 한 점을 집어넣을게요. 여기 x1, y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r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거 집어넣어 보면 2분의 이렇게 2배니까 이거 빼주면 x1 빼기 x2 이렇게 돼요. 이거의 제곱. 마찬가지로 여기도 쓰면은 요 r 값이 이제 r 제곱 값이 이걸로 바뀝니다. 여기가 2분의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그다음에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식을요 정리를 다 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식은 그렇게 자주 이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 벡터 배우시는 분들은 기하 벡터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자, 특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P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 수직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P A 벡터와 P B 벡터가 있어요. 내적을 해준 게 0이다. 요거 이용하면 요식 이용하면 바로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배우면 그때는 이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맨 처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중점 구하고 그냥 점 하나 대입해서 원의 식을 구하는 방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점 A, B에 대하여 A점, B점이 있고요. 자, PA, PB가 M 대 N 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인 요 점 P가 나타내는 자취 요거를 그려보면 자, 이 선분상 있죠. 선분이 아니라 직선상 AB를 지나는 직선상에서 M 대 N인 게 요 안쪽에 선분해서 있는 거를 내분점이라고 하고 바깥쪽에서 연장선에서 있는 M 대 N 점을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점은 분명히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또 있을 거예요. 나머지도 찾아보면은 자, 이런 점들이 되는데 이게 바로 원이 됩니다. 오늘 x, y라고 하고 요 점 집어넣어서 자취를 구해도 돼요. 이거 대 이거는 m 대 n 해가지고 요 식을 풀어보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들 이렇게 풀어보면은 원의 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두 도형이 있어요. f의 x, y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x, y는 0. 두 도형이 있는데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 y를 쓰고요. 더하기 자, 미지수 하나 써요. m에 g의 x, y는 0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 도형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m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결정은 안 됐어요. 어떤 도형인지 결정은 안 됐는데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꼭 지나는 점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려면요. 이 등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m의 개수고 이게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이 돼야 되고요. 요 값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g의 x, y는 0이 되고 이것도 0이니까 f의 x, y는 0이에요. 근데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죠.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도형의 교점이 됩니다. 교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C와 직선 L 교점. 자, 원과 직선인데 일단 두 원이 많이 나오니까 두 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자, 얘가 이제 G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F 뭐 x, y는 0. 요 도형입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식을 이렇게 쓰면요. 자, 이것도 자, G도 2차고 얘도 2차예요. 자, 2차고 상수항 곱했기 때문에 보통은 2차식이 됩니다. m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2차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요 식은 둘 다 2차가 되기 때문에 요 도형, 새로 만든 도형도 원이 돼요. 자, 원이 되는데 이 원이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을 구해보면 아까처럼 이 값이 0,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둘 다 0을 만족하려면 요 교점, 요 부분을 꼭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돼요. 예를 들어 m이 얼마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m이 바뀌면은 뭐 더 다른 원이 되겠죠. 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 두 점에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새로운 A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요. 일단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 교점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 A점을 대입해서 요 M값을 구하면은 이 결과 자체가 요 점과 요 점과 A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원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심화돼서 여기가 이제 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서 2창이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볼게요. 식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원 하나씩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땡땡땡땡 이렇게 시작하고 1번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원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더하기 m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건 2번 원입니다. 그래서 1번 원과 2번 원이 있는데 1번 원, 자, 2번 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이렇게 m 값이 마이너스 1 되면은 x제곱 y제곱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게 1차식이 돼요. 1차식. 1차식은 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형의 교점, 요 점은 꼭 지나야 돼요. 그럼 1차식은 모양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공통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요 방정식을 1차식일 때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구해져요. 그래서 이거 문제 만약에 이거 선이 필요하면은 m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m이 마이너스 1 대입했다는 건 결국은 이 2차 도형을 그냥 빼는 거예요. 굳이 이 모양을 안 만들고요. 원의식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y제곱, 땡땡땡땡땡 여기가 뭐 4 이렇게 있고 여기도 땡땡땡땡 뭐 9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거를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1차식 나오고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식 자체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로 가볼게요. 여기에 원래 자 미지수를 제가 하나 k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도 미지수가 붙고 여기도 미지수가 이렇게 붙어야지 이 식이 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원과 모든 직선을 여기 교점 아까 공통점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원래는 미지수가 붙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자, 만약에 여기서 k 값이 자, 0일 때 볼게요. k 값이 0이면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2번 원만 나옵니다. k 값이 0이면 요 2번 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 값이 만약에 0이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요거만 남기 때문에 1번 원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k 값이 지금 자, 0이 아닌 경우 k 값이 0이 아니라면 양변을 k로 나눌 수가 있겠죠. k로 나누면은 여기가 k분의 m 이건 사라지고 k분의 m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하나의 미지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m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k가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k가 0인 경우 있죠. 0인 경우는 이 식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까 자, 처음 모양 볼게요. 처음 모양 이렇게 쓰면요. 자, m이 0이면 1번씩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m이 아무리 어떤 값을 갖더라도요. 자, 얘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번식 자체 요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 자체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지만은 아까 미지수 이렇게 두 개 쓰는 것보다는 하나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 우리 직선에서 보면요. 우리가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많이 쓰잖아요. 자, 이거 말고 우리 직선의 일반적인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얘를 보면 미지수가 a, b 두 개 모르죠. 얘는 세 개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두 개라서 편하죠.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래식은요, 이런 직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쓰죠. 그것처럼 얘도 이거 미지수 없는 경우 이걸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대신에 아까처럼 자, m이 0이면 1번은 나타낼 수 있지만 2번식 자체, 그러니까 얘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식 자체는 나타낼 수 없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요. 이게 뭐 제가 원을 예를 들었지만 원과 직선, 뭐 다른 거 어떤 도형인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하나 쓰고요. 또 미지수 하나 쓴 다음에 직선 쓰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직선, 2번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 돼요. 그쵸? 여기서 원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직접자가 1차식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m이 0이면 1번식은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건 되지만 자, 얘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2번식 자체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많이 쓰이고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방금 원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건 원이고요. 직선이에요. 여기 미지수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2차식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의 식이 됩니다. 항상. 자, 원의 식이 되고, 예를 들어 이거 보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공통연의 방정식 내용입니다. 여기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위치 관계는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면요. 이 조건을요. 판별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과 D, D와 R인데 D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이건 D, 그 다음에 반지름 R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자, 판별식도 있고 이거 있는데 보통은 얘가 더 편합니다. 이거는 모든 2차식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 만약에 얘가 더 편했다 그러면 얘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원에서는 주로 얘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판별식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 원의 식이 있죠. 2차식이고 얘는 직선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점에서 만나면 해가 두 개예요. 해가 두 개려면 우리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 0보다 크면 해 두 개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우리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이면 근이 하나니까 접점도, 그러니까 만나는 점도 하나. 그래서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해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와 R로 볼게요. 자, 주인공을 이 D로 보세요. D, 거리. 자, 거리가 멀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죠? 거리가, 자,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D가 R과 같으면 접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D가 R보다 작으면,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거리 가까우면 당연히 이렇게 그림 모양이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와 R 관계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알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접할 때가 많이 쓰이니까요. 접할 때는 D는 R은 같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식. 자, 원이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체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고요. 자, 기울기가 2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자, 이럴 때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 2자리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2자리가 두 개 나와요. 자, 원이 있고 기울기 2자리 해주면 위쪽이 하나 아래쪽이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공식 보면 이렇게 뿔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울기가 m이니까요. 자, y는 일단 mx 여긴 당연하죠. 기울기 m이니까. 그리고 제가 두 개 나온다고 했죠. 뿔마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부분만 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좀 칠게요. 자, 이 부분이 자,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두 개 나오니까 뿔마. 그 다음에 여기가 자, r이 여기서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2 대입해 보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x 뿔마 5 이렇게 접선이 구해집니다. 공식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심이, 자, 여기 원점이 아니라 만약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런 모양이면요, 이렇게, a, b죠? 그러면 요 원을요, 접선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에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평행 이동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겠죠? 여기서 x 자리에 그냥 x 빼기 a 이렇게 들어가고, y 자리에 y 빼기 b 이렇게 들어가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어떤 이제 기울기가 아니라 이렇게 점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자, 이것도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r제곱이 있을 때 자, 요 점을요. 하나만 대입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x제곱이 원래 x 곱하기 x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여기 하나만 x1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1, x y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y 하나만 들어가면 y1, y는 r제곱 이렇게 돼요. 요 식이 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것도요.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만약에 x 빼기 이걸 쓸게요. 자, 요 중심이 a, b다 그러면요. 이게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자, 제가 보면은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여기만 x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y1 빼기 b의 y 빼기 b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중심이 a, b로 바뀌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보통 접선 그러면 유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기울기, 그 다음에 도형 위의 점, 그 다음에 도형 밖의 점. 보통 이 도형 밖의 점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좀 계산을 해야 돼서 복잡한데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요 1번이나 2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밖에 한 점, 자, 원이 있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여기. 자,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이렇게 P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원 밖에서 그으면 접선이 몇 개? 자,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방정식은 첫 번째 방법이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용하는데 기울기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R과 D가 같다 이걸 이용해줍니다. 요 D가 R과 같다. 요 식을 이용을 해도 돼요. 요 관계를.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 R과 D는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선을 한번 써볼게요. y는 기울기 m이고요. a, b를 지난다. 그럼 x-a 플러스 b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썼으면 이제 m만 알아내면 되죠. 요 m을 알아낼 때 요 r하고 d는 r과 같다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는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 이용해서 m 값을 구하면 되고요. 아니면 요 공식 있죠. 요거나 아까 이 평행 이동하는 공식. 그래서 여기서 y는 기울기가 모르니까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r은 알고 있는 거예요. m만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외부의 점인 a, b를 집어넣어요. a, b를 집어넣으면 이거 방정식을 풀면은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2. 자, 이번에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접점이 얘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접점을요, 접점을, 뭔지 모르죠? 그죠? 이거를 x1, y1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자, 이걸 미지수로 놓고, 이 접선의 식을 씁니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써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그러면요, 우리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x1과 y1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첫 번째 식은 요 한 점, 외부의 점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식 하나를 만들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요 점도 이 원위의 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요거 식을 이용합니다. 요거 대입한 식과 요 식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면은 x1, y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대입을 해주면 접선의 식이 구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방법 1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 있죠. 이게 제일 쉬워요. 기울기 m이라고 하고 d는 r과 같다. 요거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 위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입하여 구한다. 자, 공식에서 아까 x제곱에 제가 x 하나만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접점이 주어지면. x제곱이 x1, x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a의 제곱도 이거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x1 빼기 a에 x 빼기 a 이렇게 바뀌고요. 자, 요거는 여기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일반형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나갈 때 요 x 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줘도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자주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에 대해서도 y제곱이 y1, y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입한다.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점 P의 자체 방정식은 이거다. 자,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그냥 이해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점 P가 있는데 접선이 수직이래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수직이다. 그럼 특징이 뭐냐면요. 원의 중심에서도 접점에 이렇게 그으면 다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수직이니까 나머지도 수직되고요. 일단 직사각형 되는데, 자,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같기 때문에 이웃한 두 변이 같으면 이게 정사각형까지 돼요. 정사각형이면 길이가 1대1대 요 대각선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요 반지름이 r이면 요 길이가 루트 2r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P점의 자체를 구해보면
자, 반지름 길이가 루트 2 r인 1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r이 루트 2r로 바뀌면 대입해주면 2r 제곱.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가끔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곡선 밖의 한 점 P에서 곡선의 그은 두 접선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점 P의 극선이라고 한다. 자, 이게 밖에 있어요. 밖에 점이 있고 요 2차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이 있죠.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를 이제 극선이라고 합니다. 극선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원 밖의 한 점 P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 즉 극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이요, 모양이 우리가 원 위에 점 이렇게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하고 공식이 똑같죠. 그래서 외우기가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 요 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접선의 식을 구할 수 있죠. 접선의 식을 써보면 이 접선의 식이 여기에 대입한 여기다 쓰겠습니다. x1, x, y1, y는 r제곱이 돼요. 이게 요 접선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제가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 자, 이 접선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공식에 대입하면 x2x 더하기 y2y는 r제곱이 됩니다. 직선의 P점을 지나는데요. P점이 지금 여기, 제가 문제를 좀 바꿀게요. 여기가 지금 x1, y1을 여기서 문제에서 P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다른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알파1, 베타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알파2, 베타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쓸게요. 이 식이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요. 알파1 x, 베타1 y는 r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접선의 식이 알파2 x, 베타2 y는 r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이 자, 이 접선이 아까 이 P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xy에 x1, y1을 대입을 해주면 알파1, x1 더하기 베타1, y1은 r제곱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 요 직선도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알파2, x1 베타2, y1은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자가 좀 많아서 헷갈립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선데 제가 여기서 직선 하나를 써볼 거예요.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제가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냥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 보면 이거는 x,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 돼요. 그렇죠? 직선이 되는 게 분명하죠. 자, 직선인데 이 직선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자, x, y 자리에 알파1, 베타1을 대입을 해주면 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대입하면 요 식이기 때문에 이건 참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알파1, 베타1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알파2, 베타2를 대입을 해주면 또 만족하죠. 요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기 때문에 요 점도 지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직선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선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 접선. 우리가 공통 접선의 길이를 먼저 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내접선은 이쪽도 있는데 어차피 길이가 여기 길이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만 보면은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이요. 여기 연장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길이는요. 자, 요 길이가 r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r, 소문자 r 이렇게 되겠죠? 이쪽 길이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중심 사이의 거리 d 자 이걸 구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L과 똑같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요 점이 내분점이 돼요. 여기가 반지름이 지금 R, 대문자 R, 소문자 R이죠. 그리고 여기가 M 대 N 이렇게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하고 닮음입니다. 닮음. 보면은 막곡지각, 뭐 직각, AA 닮음 이렇게 돼요. 닮음 되는데 그러면 닮은 비가 요 길이비, 자, 요 길이비가 요 반지름 길이비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 대 R이 이거 대 얘가 요거 대 요거 이런 성질이 있고요. 당연히 이것 대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요. 자, 요 선을요.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접하고 접하는데 바깥쪽에서 접한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또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요쪽 길이는 반지름 길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중심 사이 거리입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 또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닮은 비가 요 R 대 R 이렇게 대문자 R 대 소문자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율이 요 길이 M, N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